대표님이 지금의 현재 대표님이 24년을 돌아봤을 때 이런 내용에서 좀 제가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많이 배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평가하는 기준 또한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어, 한 해를 돌아보고 평가하고 그런 부분 점검하는 것과 대표님이 또 보는 관점에서 나를 한 해를 돌아보는 관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고 지금 싶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대표님이요. 저요? 네. 음, 대표님의 14년이 어땠는지, 그리고 음, 잘하신 거 분명히 있으실 거고, 배운 것도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평가하는, 한 해를 돌아보는 평가가 음, 대표님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음. 제가 좀 알고 싶은 거는. 일단 24년에 저에 대한 평가. 네, 네,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음, 저는 제 자신이, 어, 24년도에 제가 진짜 배운 거는요, 해킹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해킹. 아, 네. 음, 이걸 내가 깨닫기 위해서 앞에 2023년도에 있었고,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그 앞에 쭉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됐구나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 저는 제 자신이 뭘 하나 새로운 걸 얻었을 때 제일 사실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일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음, 예를 들면 퀸즈 대학처럼 그리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본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거기에서 제가 올해 제가 제일 크게 깨달은 키워드는 해킹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가 용해잖아요. 이게 네, 뭐 이게 뭐라고 하지? 용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네, 제가 88년생이다 보니까 제가 용해잖아요. 태어나다 보니까 같은 네, 용으로서 그때 12년 전에 용해가 왔을 때랑 네. 지금이랑 제가 얻은 게 너무 많거든요. 음, 예. 근데 어떤 부분이, 네, 네.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전 이번에 사실은 지금도 이게 다 낫진 않았는데 그때 마라톤 그 815 그거 네, 마라톤 해가지고 쓰러졌을 때 네,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 아직도 그게 생생하거든요. 제가 쓰러지고 거의 잔폐처럼 음, 내가 인지를 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인지하지? 예. 창피한 건 무엇이지? 내가 왜 이 스마트폰 누르는 게 이렇게 안 되지? 막 그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어쨌든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되게 서러웠던 그게 생각 아직도 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인간계에 내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음, 그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네, 네. 그전에는 인간계에 갇혀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왜 눈, 코, 입이고, 잠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잠시 내가 느껴진 건, 와, 내가 이 고통을 가지고, 이 시스템에 갇혀가지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느려졌고, 내가 이렇게, 어, 뭐라고 하죠? 내가 뭘 생각하면 마치 다 내가 이미 생각한 걸 안다듯이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 뭔가를 내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와닿지 않는 게, 네, 이건, 이거는 제 와이프하고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제 와이프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실이라고 하는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얘기하고 두 번째 거는 반복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이런. 제가 지금 피디님한테도 한 세 번째인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제 와이프하고는 거의 한 10번, 20번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이게 제 와이프한테는 완전 리얼하게 이제 딱, 이런 거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전달이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 와이프가 저처럼 경험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동안에 내가 말했던 것들이 진실이 하도 다 진실이었기 때문에 내가 늘 주장하고 했던 먹튀
사건부터 시작해서 카톡 내용부터 시작해 내 이메일이라든가 내가 다 보여주면 어쨌든 다 증명된 내 아이폰의 사진이라든가 뭐 네, 다 증명된 내용들을 다 보여주면 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저는 너무 투명하다라고 하는 거를 제 와이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음, 이번 계기로 사실은 제가 3일 동안 못 잤단 말이에요. 네, 3일 동안 좀비처럼 완전 눈이 파라랑 떠가지고 아예 졸리는 증세 자려고 그렇게 막 걷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막 다양하게 막 활동도 하는데 두 번째 날까지도 못 자면 세 번째 날까지는 이렇게 많이 걸었으면 이렇게 많이 내 몸을 피곤하게 만들었으면 내가 오늘 밤은 잘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못 자는 거예요. 네. 그날 세 번째 날에 사실 제일 공포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해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 인간계에 내가 갇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제 해킹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세상이 생각보다 내가 이걸 알아버리다 보니까 게임을 네. 알겠는 거예요, 이제. 어, 인간 세상의 게임을 알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게임을 알고 나면요, 생각보다 되게 공포스러워요. 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살하는 사람도 내가 이해하게 돼. 어떤 사람이 이해해요? 너무 똑똑해서 자살하는 사람. 아, 나 사람인 사람. 네네.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부류가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음, 뭐 외로워서 자살하거나 뭐 희망이 없어서 자살, 뭐 다양한데 자살하는 것 중에 그 부류 중에 너무 똑똑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이해돼요. 그게 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다 아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지루한 음,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돈을 만원 한 장이라도 더 받으려고 용돈이라든가 월급이라도 그런 걸 더 받으면 사실 되게 기분 좋고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처음에 우리가 돈이 없었을 때 스타벅스 커피 마시는 건 사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네. 그럴 때 사실 마시면 감사하고 기쁘거든요. 네. 근데 돈이 많아가지고 스타벅스도 쿠폰도 너무 많고 그랬을 때는 더 이상 이게 그때 기쁨만큼 나한테 음, 임팩트가 없단 말이에요. 아, 네. 음, 인간계에 대한 그 임팩트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그 게임을 알고 나면 네. 임팩트가 줄어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 2024년도에 내가 가장 크게 얻은 키워드가 저는 이걸 깨닫게 됐기 때문에 어, 뭐라고 하지? 이걸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소수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음, 이걸 깨달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2024년에 내가 얻은 게 진짜 많았다고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깨닫는 순간부터 앞으로 향후 1년, 2년, 3년, 5년 때 네. 향후 내 40대, 50대가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해. 예. 그러니까 네. 제일 크게 얻은 성취감이 전 사실 이거예요. 해킹이요. 예. 죽다 살아난 어떤 그런 음, 잔폐될 뻔하다가 살아난. 예. 죽여 살아. 그러니까 아,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이거는 내가 표현력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표현을 한국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해도 내가 이건 표현이 네. 안 돼요. 아, 이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직접 당사자가 이 머리에서 그 시스템적으로 서운하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느낌만 음, 말씀드릴게요. 네네. 너무 서러운데 울 수도 없는 서러움이 있어요. 아, 서러운데 울 수도 없는 예, 서러움.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병원에 앉아 있는데 에너지가 어쨌든 막 다 뛰고 나니까 뛰고 있는데 에너지가 그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쓰러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에너지가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네. 예, 왜 응급실에 이제 갔으니까. 그 응급실에서 이제 그, 그, 그 침대에 누워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왔는데 사실 내가 거기에서 그걸 다 떼고 내려와서 그 복도의 벤치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앉아 있으면서 발생했던 지금 내 생각과 이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사람이 잃는 게 되게 공포스럽잖아요. 그쵸, 네. 돈을 잃고 뭐
아직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뭐 잃는 게 되게 서러운데 제일 서러운 게 뭔지 알아요? 나의 ability를 잃는 게 제일 서러워요. 나의 ability가 내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잃는 게 진짜 서운하고 진짜 서러워요. 아, 이 표현을 너무 맞는 쓸모없는 듯한 느낌 때문에 그런가 봐요. 약간 내가 뇌가 작동되는 거에 있어서 지금까지 센스 있게 작동됐고 내가 그래도 내가 코치로서 내가 PCM의 대표로서 네.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쌓아왔고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그걸 하는 게 사실 뭘 의미하냐면 그 신경 예민한 그 센스들을 의미하잖아요. 네. 근데 그 센스가 붕괴되고 망가지는 그 느낌을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모르겠어요. 어, 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갔을 때 뭐 아니면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뭐 그런 서러움과 그런 슬픔들은 네. 여기랑 비교를 못 해요. 어, 뭐 나 자신을 잃는다는 나 느낌. 자신을 잃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그 갑자기 또 거기 앉아있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나를 다시 저 괜찮아요, 괜찮아.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네. 그걸 나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는 정상인데 너희들 제발 나 괜찮냐고 와가지고 이 사람 안 괜찮대 해가지고 얘 이럴 줄 알았다. 얘 좀 이상하네 막 이렇게 나를 예측하고 나를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그 나를 약간 잔패 취급하는 것처럼 난 그게 들킬까 봐 나 정말 어, 두려웠어요. 그런 그게 뭐라고 근데 그 딱 그 사이에 그 사람들 내 입안에다 뭘 넣었어요. 아, 그 입안에다 딱딱한 걸 뭘 넣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네. 혹시 막 발작이 일어나면 자기 네. 혀를 깨물까 봐 그 사람들 뭘 넣나 봐요. 깨물지 못하게요. 예, 근데 그걸 넣었는데 나는 아, 죽겠는 거야. 막 어, 숨도 못 쉴 것 같고 난 또 네. 입으로 숨 쉬거든. 코도 막히고 어, 네. 그날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급하면 입으로 숨 쉬어요, 사람은. 코로 어, 숨 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네. 마라톤 뛸 때 입으로 쉬었단 말이에요. 코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면. 네. 근데 입안에다 막 뭘 넣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 다 나를 딱 잡고 막 이렇게 뭐 할 때 그 어, 순간에 찰나에 들었을 때 그게 뭐냐면 이게 전체 어지럼증은 나는 게 이게 360도 막 도는데 저는 지옥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 지옥에 들어가는 그 돌림과 그 고통이 음,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어디선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걸 다 누군가가 맞추는 느낌이었어요. 네. 와 그게 더 공포스러워요 또. 근데 그 감정을 느끼면서 내가 이걸 왠지 이제는 평생 할 것 같았어. 그게 어딨어요. 자, 그걸 5분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주사 넣습니다 하면 아프잖아, 따끔하잖아요. 네. 근데 따끔하는 거 얼마까지 따끔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쵸, 네. 혹은 내가 예를 들면 참을미하면 내가 뭐 30분 가고 1시간 뒤에 내가 어쨌든 도착지를 알고 있고 이것만 참을미를 토 나오더라도 그것만 해결하면 되고 술 먹어서 네. 힘들면은 이튿날 아침 괜찮다라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고통은요, 평생 갈 것 같았어. 아, 평생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죽어서도 결국은 이 고통을 느끼는구나. 나라는 아, 사람이 아예 진짜 심장이 멈춰가지고 죽었는데 내 영혼이 네.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살아있는 영혼이 이 고통을 늘 느끼는 거. 느끼는 마냥 나한테 그런 서러움을 줬어요. 아, 그러니까 죽어서도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이 고통.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아, 아, 환장하죠. 예를 들면 네. 내가 장폐가 됐어요. 그러면 옆에 창문 보고 내가 만약 뭐 고층에 있다고 하면 내가 몰래 너무 고통스러우면 내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떨어져 죽으면은 죽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떨어져 죽어도 그 영혼의 그 고통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게 지구에서 다른 행성으로 빠져나가거나 다른 채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게 그냥 갇혀 있는.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공감할 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024년에 나의 가장 큰 거에 대한 그 성취와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예, 그러니까 말해라고 하니까 전 네. 사실 이게 제일 저한테 제일 커요. 그리고 백이십.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그 이후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243인가 되면 199가 제일 최악이거든요. 네. 그게 243이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제가 이 380, 어, 사- 어, 328이에요. 어, 여기 일반 진단서가 제가 늘 가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 테이블에 늘 있어요. 총 콜레스테롤 328, 네. 이게 199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초과 129요? 그럼 아, 초과는 199. 네? 199 이하가 돼야 되는데 지금 328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높은데? 여기다 위험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내가 자연치유법으로 먼저 좀 해보겠다 해서 저 의사 선생님 저한테 4개월, 3개월 시간을 준 거예요, 지금. 네. 그 타이밍에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가서 검사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제일 나쁜 콜레스테롤일 거예요. 얘가 129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243이에요. 두 배예요. 지금, 두 배.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난 어,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처음에 잘 몰랐는데 심장이 문제더라고요. 심장이요. 결국에는 그때 내가 마라톤 하면서 그때 너무 예, 기를 쓴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래가지고 전 제 인생에 처음 쓰러져 봤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근데 이게 성과냐면 또 철학자로 말씀드리면 네, 스티브 잡스가 이제 어쨌든 큰 거를 남기고 갔잖아요. 네, 저는 진짜 철학적인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미쳐야만이 그 정도로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음, 네. 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냥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냥 어, 변종인인 거예요, 말 그대로. 대부분 네, 유전자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네, 우리 같은 사람은. 음, 네, 근데 제가 시스템 해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해킹이라는 키워드를 잡았다고 하는 건 네,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은요, 네, 그냥 싹 다 갇혀있는 시스템. 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자동차 타고 회사 가고 끝나면 거기 집에 돌아오고 그리고 뭐 밥 먹을 때면 또 레스토랑 들어가서 박스 안에 들어가 밥 먹고 네, 또 잠자고 일어나고 하는데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시스템 안에 우리 다 갇혀 있어요.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들면 또 약 먹고 음, 그냥 그리고 사람들 대화 안에 그리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은 그 시스템을 어느 정도 해킹한 사람들이고 네, 아는 거예요. 어, 뭐가 돈이다라고 하는 거를 적어도 아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네, 얘기하는 걸 알아요. 그게 뭐냐면 해킹이에요, 음, 해킹. 음, 예. 저의 2024년도에 가장 크게 얻은 거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얻었으면 제가 어떤 인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아, 이걸 얻었기 때문에. 이걸 얻어서 계속 왜냐면 남들하고 다르게 살아가시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너무 다르게, 그러니까 판단 기준도 그렇고, 생각하는 기준도 그렇고,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안의 속성도 그렇고, 깊은 아, 어떤 그 철학적 의미도 그렇고, 다 다른 거예요. 완전 확 달라진 거네요, 예, 그러면. 예. 이 사건 이후가 다른 거예요. 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 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네, 뭔가 큰 문제가 터지거나 위기가 있었을 때 내가 대처법이 더 달라지겠죠. 네, 네. 완전, 그러니까 대처법이 완전 새로운 방식이에요? 아니면 기존의 대표님의 정체성에 플러스가 되는 그거는 거예요? 위기가 더 많이 닥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봐야 그런 이제 변동성이 그걸 내 다 앞에 더 많이 말씀이시죠. 닥쳤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선택하고 그리고 또 사실 마라톤도 내가 스스로 위기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스스로 또 이걸 만들 수도 있어. 음, 아, 네네. 네. 그래서 피디님 저한테 물어보면 아마 피디님 원하는 답을 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네, 왜냐면 저는 피디님하고 기대하는 내용하고 저의 얘기를 물어보다 보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수준이 만약에 다르다. 코칭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라든가 그걸 해결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 소통한다면 다른 차원이겠지만 다른 내용을 네, 얘기하겠지만 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걸 배웠어요. 다르구나. 그리고 이 상황에서 힘들고, 제 대표님, 이 하나만 제가 그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건강의 적신호라고 보일 수 있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아, 제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건강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또 저희는 배우거든요. 예. 근데 그 안에서 또 이 해킹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연결을 했지? 어떻게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또 저희들한테 또 알려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예. 대표님 항상 보면 그 주하영 대표님에게도 항상 반복해서 각인시켜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계속 반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예. 이게 대표님의 정체성이라는 게 보여졌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 힘든, 나 콜레스테롤, 저 같으면 불안했을 것 같거든요. 이 콜레스테롤이 보통 이렇게 사람들은 사람을. 보통 사람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겠죠. 네, 예. 맞아요. 근데 제가 뭘 깨닫고 뭘 배운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네, 거기에 맞아요. 배운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뽑아가지고 상대방한테 주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하고 시스템을 해킹해라 이라는 용어도 전 대표님한테 배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은 키워드를 잘 기존에 있는 거를 창조하는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네, 파리 뭐 이런 파리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계속 키워드가 새로운 거를 또 기존 거랑 이렇게 접목시키는 늘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거 사람들이 사실 세팅하려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실 원하는 건 더 나은 삶이고 질적인 삶이고 네. 인생이 변하는 거잖아요. 네. 안 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매슬로 욕구에서 가장 꼭대기 단계 자아 실현 욕구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항상 원하는 건 인생이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이 더 잘 살고 더 나은 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지. 나 너랑 결혼하면은 내 인생이 좆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는 무조건 잘 될 그러니까 앞으로 못 될 거고, 앞으로 나가서 막, 창년 짓을 하고, 막 쌍년 짓을 하고, 막, 그냥 완전, 빌런이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다 좋은 쪽으로, 다 나은 쪽으로 어쨌든 다 발전시키려고 사람들 나름 어때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화하고 있고, 인류는. 네. 예. 어, 근데 인생이 변하려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 인생이 변하려면 언어가 변해야 돼. 아, 언어가 맞아요. 언어는 우리가 지금 한국어를 쓰는데 이 한국어는 우연이 아니에요. 음? 우연이 아니라고 이 한국어. 그러면 우연이 아니면 계획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한국어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언어에 국한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죠. 음, 언어가 더 중요해야 내 인생이 변하는 게 더 중요해. 내 인생 변하는 게 그러니까 중요해. 목적이 내 인생이 변하고 더 잘 살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끊임없이 제가 지금 발견했던 것처럼 새로운 걸 끊임없이 발견하기 위해서 저처럼 리스크도 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내가 다행히 네. 안 죽었고 잔폐가 안 됐단 말이에요. 병신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이 변하기 위해 목적 안에 결국 언어가 있고 언어 목적 안에 결국에는 내가 배워야 될 키워드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 뭘 배우는지 알아요? 영어를 언어. 배우라고 하면 How I find, thank you, and you 이런 회화를 배워요. 음, 그 목적이 뭔지를 그 끝점을 보지 않고 배운단 말이에요. 한국어도 그래요. 한국어도 돈 되는 한국어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에서 살려면. 네. 근데 한국어를 그냥 한다고 그냥 영어를 그냥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음, 중국어를 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네. 내가 잘 사는 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언어가 필요하네. 말을 해야 되네. 근데 우선순위 말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네. 이런 심리를 넣어서 말을 해야 되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키워드, 끊임없이 이런 것들 발견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 자신도 행복해야 되네. 내 자신도 에너지를 끊임없이 찾아야 되네. 자원을 찾아야 되네. 그러기 위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배워야 되고 영어가 배우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한 자원의 여기에 대한 그 어떤 비밀들을 숨겨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그 비밀을 알려면 영어에 대한 이 레서닝이 돼야 되니까 그것부터 배워야 되고 막 거기에서 키워드 종합해가지고 키워드가 나한테는 어떻게 내가 이걸 키워드 딱 잡았을 때 내가 어떤 에너지를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도 또 현장에서도 아, 연습하고 티카타카 이게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네. 인생이 잘 사라지고 질적인 삶이 사라지고 사람이 좀 깊어진단 말이에요. 아, 네. 아, 지금, 네. 목적 없이 그냥 뭐 영어만 배우고 한국어만 배우고 뭐 이런 그렇죠. 거에만 갇혀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일반 부모들이 그냥 학원 보내고 이렇게 다 네, 돈지랄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예술을 배우는 것도 예술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 그리는 게 네. 목적이 아니라 그림을 잘 그려서 뭐 하게. 예. 근데 맞네요, 네. 거기에서 뭔가 그거를 자꾸 뭔가 발견하는 그 목적지가 있어야 내가 음, 뭘 하나를 하는데 명분이 되고 그게 네, 수단이 되고 네.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수단이 네,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예. 맞아. 결혼도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혼이 수단이 돼야 된단 음, 말이에요. 아, 예. 애 새끼를 낳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면, 섹스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면, 음, 섹스가 수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목적과 목표가 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슬러 욕구의 자아실현 욕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 더 잘 사는 삶이고, 더 깊은 삶이고, 더 질적인 삶이고, 더 새로운 것들, 디테일한 것들, 남들이 보지 못한 그 무지한 것들이 보지 못한 뭔가 그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겪기 위해서 뭐 리스크도 감당해야 되고, 뭔가 이런 다양한 실험도 해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네, 가치가 되게 높은 것들, 고퀄리티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대부분 사람들 갇혀 있는 그 알고 있는 그냥 낡은 시스템 아니라 네, 예, 완전 새로운 완전 블루오션이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네, 네, 근데 그 블루오션은 자기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음, 오죽하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또라이가 저기 뭐야 화성에 이주하는 것까지 생각했겠어요. 아, 인류가 이렇게 시스템을 해킹한 인류가 없어요. 음, 정부에서도 아, 하지 못하는 거를 개인 기업이 어때요? 맞아요. 더 해내고 빠르게 있어요. 더 나사보다 더 빠르잖아요, 지금. 네, 네, 더 효과가 있고 더 저렴하고 지구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해킹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어, 그 지구에서 해킹을 잘하는 인간들하고 합쳐져 가지고 어때요? 그 다음에 해킹에 대한 시스템을 이 사람들이 논의하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게 그게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저희가 비록 이 완전 이 흙바닥이 있지만 네, 정말 다행히 넌 인터넷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네, 그리고 내 경험, 내 몸으로 실험해가지고 내가 깨닫는 것들이 여기까지 깨달은 거에 대해서 난 진짜 감사해. 음, 음. 그 과정 속에서도 대표님은 감사하면서 지금이 오신 거죠? 저는 지금 감사함이 제일 점검하고 먼저, 전 감사함이요. 제일 먼저 배운 게 감사함이에요. 감사함이죠. 제가 시크릿이라는 그 영상을 책이요. 제가 책으로 전 처음에 책을 읽는 걸 전 잘 못해가지고 아, 호주 때 시크릿이라는 저 영상 USB 아직도 그 영상이 있거든요. 네네. 그 영상을 거의 한 50번 봤거든요. 그 네, 안에 gratitude to rock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그냥 하나 쪼어가지고 좀 특별한 돌을 하나 쪼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데 네. 그 호주머니 넣는 그 돌이 뭘 의미하냐면 감사함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음, 항상 그 돈을 만질 때, 그 돈을 감촉할 때마다 감사함을 가져야 한다는 그 리마인드하는 그런 네. 영상에 대해서 그 사람들 그 사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어떤 분이 이제 그 유방암이 걸렸는데 항상 감사하고 항상 그런 웃기는 드라마라든가 웃기는 영화라든가 늘 그런 걸 보고 늘 웃었대요. 그랬더니 그 음, 유방암이 오히려 말기인데 그게 나아졌다고 한 사람도 네네네. 있었고. 맞아. 그런 얘기 봤어요. 예. 근데 음, 그거는 저 다 영상을 접해가지고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얘기에 다큐처럼 찍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 네. 처음에 그걸부터 배웠어요. 음, 그러니까 감사함부터 배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막 이제 거치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막 쌍년이고 뭐고 얘기한다고 내 감사함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깊은 내면에서는 아까 지금 얘기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내가 딱 보면은 내 거를 먹튀한 사람한테 내가 오히려 감사하죠. 음, 어느 면으로 감사함이고, 뭐, 부분은 아니, 사실은 감사함이 더 커요. 감사함이 더 큰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뭐라고 하죠? 선비처럼 약간 뭐 고상하다는 어떤 근데 내 컨텐츠가 좀 그런 느낌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나도 내 색깔이라고 있는 게. 근데 막 그거 막 뭐 인품을 얘기하고 리더십을 내가 그거 가지고 나대는 사람들은요 보통 네, 리더십이 없거나 보통 인품이 안 좋은 사람. 국민이라는 이 수단을 가지고 나대는 사람 정치인들 보면 네, 보통 인품이 안 좋고 보통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개뿔도 없다는 뜻. 맞아. 음,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첫인상이 보통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두 번째, 세 맞아. 번째 길게 갈수록 오히려 쌍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예. 맞아. 첫인상이 그래서 꼭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 어떤 사람들 내가 첫인상이 절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유튜브에서 사람이, 접했을 때랑 보면은 얘 뭐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걔도 나만큼 어느 정도 겪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를 재해석할 때, 그리고 혹은 나랑 뭐 인연이 돼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대화를 해봤을 때, 좀 인연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오해가 이제 전환이 되면서 더 신뢰값이 올라가는 거고. 음, 그래서 꼭 누군가를 위해서 막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아예 접어버리면 내가 진짜 잘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음. 저는 그걸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직도 남의 시선을 볼 때가 있어요. 아, 지금도 보고 아, 계세요? 그럼요. 음, 왜냐면 아이 성향은요, 남의 시선 볼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어, 최근에 바뀌었다 하지 않았어요? 뭐가요? 아, 아까 맞아요. ENTP였나요? 네, 최근에는 바뀌었죠. 그쵸, 그쵸. 근데 그래도 아이 성향이 ENTP로 있는 거네요. ENTP로 바뀌었는데 아이 성향은 되게 과거잖아요. 네, 그죠, 과거. 그러니까 아이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네. 제가 늘 얘기하는데 남의 시선 PD님도 근데 아무리 일하도 남의 시선 아예 안 본다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거 봐요. 네, 이하고 그래서, 아이하고 상관없나? 어쨌든 아이 성향은 더 남의 시선 더 본다고 생각하시면. 아, 그래서 네. 완벽주의인 거예요. 음, 아이가, 아이가 꼭 어, 완벽주의다 이렇게 그게 아는데 어쨌든 아이가 왜 막 나대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절 나대지 못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네. 우선, 대표님의 2024년은 특별할 것 같았어요. 제가 특별함 속에 또, 네, 다름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음, 최근에 이번에 태타 씨 에 올리셨잖아요, 영상을. 네, 근데 그 영상에서 2019년도에 1억 순수익을 1억을 이제 벌었다라고 네, 하셨던 게 연도가 혹시 맞을까요? 네, 그래서 그때 저도 올해 1억을 이제 벌었잖아요, 연봉으로. 네, 근데 제가 사실 그냥 그때 결과 나오고 이렇게 기쁘고 근데 총정리를 하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금세 어떻게 역대 연봉을 냈지? 했거든요. 네. 대표님이 그때 처음 했을 땐 좀 저랑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대표님은 콜드콜을 계속 막 4년 동안 열심히 했었는데 안 되고 그런데 가더니 만나면서 첫 방향이 바뀌니까 이제 1억이라는 걸 벌으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콜드콜 4년 동안 내내 하지 않았어요. 네. 그 그럼 계속 일할 때는 계속 하죠. 일을 그죠? 나갈 때. 근데 저도 공백 기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아, 해서 계속 매일 콜드콜, 제가 노가다 할 때도 있었고, 노가다 할 때 어떻게 콜드콜 해? 그렇죠, 그렇죠. 지금 PD님처럼 일을 아예 거기 1년 내내 거기서 일한
케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도 아, 현장을 옮겨 다니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 네. 옮겨 다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내가 원래 본업이라고 하는 걸 나는 영양제를 판매하고 막 팀원들을 만들고 리크루팅하고 막 이게 내 본업이라 생각해가지고 그걸 사이드 잡으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실험할 게 필요하다 보니까 콜드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는 가는데 사람들은 해롭게 친해야 되고 뭐 그러면 돈도 또 벌어야 돼요. 그래서 노가다 또 하고 근데 본업으로 계속 이끌어갔는데 근데 그 본업이 내가 지금 14년 동안 해왔던 그 본업이 타인의 성공을 계속 아, 시키는 그 본업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그렇죠. 그래서 그 본업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했지 나는 콜드콜만 4년 동안 하지 않았어. 아, 네. 네. 그 부분은 제가 오해했나 봐요. 그러면 그때 이런 걸 보시고 네. 사실 삶이 막 바뀌진 않았을 거잖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막 삶이 막 이렇게 바뀌지 부자가 않죠. 되진 원래 않고. 라이프 스타일 그대로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그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사셨고 해외 가고 막 이민자로 살고 막 등등의 그 힘듦을 저희 인터뷰할 때마다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 벌었을 때 마음가짐과 그러니까 저랑 또 비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대표님이 또 그 상태에서 또 주제 파악을 어떠한 노력으로 하셨는지. 저는 사실 네. 지출이 지금도 없거든요, 늘. 어, 예전이랑 비슷해요, 지출이. 지출이 별로 5년 없으세요? 전이랑 지출이 비슷해요. 음, 그러니까 지출이 계속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해요. 예. 보통 사람들은 돈 좀 벌면 외제차도 네, 하고 할부도 네. 끊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 지출이 없어요. 나가는 지출이 핸드폰 요금, 그냥 먹는 거, 외식 나가서 그냥 때로 그 자주 나가서 먹는 거 말고는 지출이 거의 없어요. 대표님은 하고 싶은데 하지 않은 그 아니. 결제는 없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23살부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고 네. 싶은 게 뭔지를 실제로 이거 외에 그런 걸 따로 좀 안 하게 돼요. 어, 우리가 늘 했던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뭐그 지금 피디님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여행도 가고 호캉스도 누리고, 네, 예, 뭐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네. 제가 막 사고 싶은 집을 거 사는 거 때로는 옮기고 그 이런. 뭐 나이키 매장에 그때 가가지고 신발 그냥 사고 하는 거 뭐 없어요. 어, 그리고 혹은 그냥 내가 전쟁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양복을 계속 뭐 이렇게 뭐야 예전에는 뭐 몇십만 원짜리 입었다면 한 100만 원짜리 양복을 한두 벌 이렇게 산 거? 어, 그리고 이제는 또 박명 사모님 막 또 그런 양복을 막 선물해 줘가지고 양복 한 5개가 있는데 한 100만 원짜리가 아마 5개인가 딱 있는 거 네. 말고는 없어요. 와, 저,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네. 삶은 어떤 느낌이냐면 카드 값에 허덕이지 않는 게 제일 좋았어요. 아, 그렇게요. 그러니까 억대 연봉을 처음에 받으면 어떤 네. 느낌이냐면요. 라이프는 똑같은데 네. 카드 값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할까? 다음 달에. 그리고 나는 카드 값을 정산하고 카드 값을 미리 땡겨서 다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결제 하신다는 예, 거죠? 선결제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뭐 50만 원을 뭐 긁힌 게 있으면 그냥 이튿날이면 또 다시 그걸 다 결제한단 아, 말이에요. 네, 내 크레딧 카드, 내 신용카드 쓰는데 그걸 다 선결제 늘 하면서 잔금에 대한 부분들도 그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저는 억대 연봉도 이게 만들면 그 통장에 항상 1,000 이상을 있어 보진 못했어요. 어, 항상 써요. 그게 어떻게 쓰냐면 교육에 투자하고 어, 예. 그래서 전 지금도 제가 옛날부터 썼던 계좌가 농협 계좌거든요. 네, 네. 예. 전 지금도 안에 얼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100, 200? 음, 저는 14년 동안 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다 뭐 하냐? 뭐 예를 들면 제 와이프한테 이게 넘긴다거나 네, 예. 그리고 내가 최근에 내가 그때 그 국민은행 가서 통장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제 개인 네. 사업자의 통장인데 거기로 해서 이제 들어온 금액에 대한 부분 제가 체크는 저기 통장을 아예 그걸 안 해봤거든요. 아, 네. 거기에 뭐 얼마 좀 있는 근데 그런 건들 내가 바로바로 체크를 못 하는 거잖아요. 음, 그냥 통장 안에만 얼마 있겠죠. 예. 근데 그 통장도 뭐 있으면 또
다 또 와이프 통장으로 이동시킨다거나. 그러니까 어, 그래서 제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일 돈 욕심이 없다고. 네. 네.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욕심이 없다라고 저는 실제로 내가 때로는 우리가 대화하다가도 우리 농담으로서 난 자기랑 이혼하더라도 난 그냥 몸을 요거 내 컴퓨터만 가지고 나갈래. 아무것도 필요 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서, 되게, 어떠세요? 되게 가벼우실 것 같거든요, 삶이. 삶은 가볍죠. 근데 네. 목적이 제가 지금 싸우고자 하는 그 세력과 이런 부분들이 네, 그게 뭐라고 하지? 지금 조금 조금씩 내가 싸우면서 느껴지는 건데 네, 아, 생각보다 그게 사실은 더 챌린지예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랑 보면은 실제 파이팅 하는 그런 피싸움 하는 것도 또는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데모 해가지고 막 시위하고 하는 그 배인규 대표라고도 있어요. 네, 배인규라고 해. 그 사람 것도 내가 요즘 영상도 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 나랑 MBTI도 똑같아요. 어, ENTP더라고요. 예. 네. 되게 잘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우파인데 우파를 향해서 어쨌든 그런 어쨌든 지금 막 탄핵은 뭐 어찌고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저쪽 좌파들 막 어쨌든 네. 가서 시위를 막 어쨌든 현장에서 흙탕물에 싸우는 애란 말이에요. 예. 어, 근데 그런 거를 딱 보면서 영감을 나는 그런 거에서 영감을 받아요. 응. 그러니까 싸울 것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변동성 있고 긴장감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진짜 파이터는 파이터들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음, 그런 게 사실은 저한테는 자극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내 삶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처럼 포지션을 이렇게 14년 동안 훈련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 리그로 못 들어가겠죠. 그런 리그에 대한 그 게임이라든 그거를 가지고 내가 뭔가 영감을 못 받겠죠. 왜냐면 내 삶이 허덕이고 힘들고 막 이것저것 지출도 하고 막 벌려놓은 것도 있고 하다 네, 네.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딱 와, 완전 극단값일 것 같아. 하나는 진짜, 되게 아이처럼 되게 순수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완전 잃을 게 없는 놈처럼 이제 그냥 네, 다 이렇게 정비해두고 네. 하나는 어 좀 약간 공포스러운 세력들하고도 싸울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할까. 음, 저는 와, 어쨌든 정상적인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부터. 지금 대표님이요? 네, 제 자신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제. 음, 네. 와, 그 부분도 깊게 여쭤보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부터 더 정상이 아니겠죠. 왜? 내가 만약에 이 해킹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 발견하지 않았다면 네. 좀 더 정상적으로 살았을 텐데 이제는 내가 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는 척 하겠죠. 어, 예를 들면 그냥 일반 중산층처럼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애가 있으면 학교 보내 뭐 이럴 거야. 그러니까 마치 밀정처럼 네. 내 안에 있는 거는 바삭한 거야 예를 들면. 근데 음, 그거를 내가 어쨌든 막 그 주민들한테 막 표현은 안 하겠죠. 네. 예, 뭐 어쨌든 그렇게 숨죽이면서 살 수는 있겠죠. 아, 근데 그래요? 그렇게 내가 못 살 것 같아. 네, 되게 외로울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 뭐 킬러들이 때로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몰래. 예. 그렇게 이게 이중적인 성격으로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숨기면서. 만약에 내가 평범하게 살아라고 하면 난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내면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저는 이렇게 개발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죽지 않은 이상 내가 이렇게 계속 앞으로 진화하고 여기에 흡인력이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자극과 영감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소화하고 이거를 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네, 그럼 당연히 일반 사람하고 다른 말과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겠죠. 음, 제가 긴장이 돼요. 이렇게 그 해킹이란 단어로 다른 이제 대표님이 되셨는데 그걸 저희가 계속 자꾸 근데 해킹이라고 하는 따라가잖아요. 거를 꼭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인식해버리면 아, 네. 누구는 얘가 해킹할 줄 아네 이렇게 보여요. 스스로는 그 사람도 인지를 못했는데 해킹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건지 난 아니까.
그걸 내가 어, 해독하고 내가 알아냈으니까. 근데 자기도 네. 모르게 해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그렇게 진화됐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킹할 줄 아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네. 네. 예를 들면 트럼프가 네. 트럼프를 해킹하는 거 잘한단 말이에요. 일론 네. 머스크도 해킹하는 거 잘하고. 네. 네. 근데 이걸 표현을 하지 못할 뿐인 그렇죠. 거예요? 자기가 인지하고 막 그걸 굳이 왜냐면 나는 코칭하고 다른 인간한테 이걸 전수하는 직업을 네, 네, 가지고 네.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굳이 자기가 직접 댄서고 자기가 직접 뛰고 있고 자기가 직접 이제 뭐 싸우고 있는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죠. 나는 이제 제자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 제자 만드는 일을 언제까지 할까라는 생각도 내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 진짜. 왜냐면 제자를 만드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어. 이게 장인 정신이에요. 네. 근데 내가 또 한 번 뭘 시도할 수 있냐면 제자 만드는 일보다 내가 직접 트럼프처럼 선수 생활을 하면 어떨까? 어, 이런 생각도 하겠죠. 왜냐면 내가 직접 기업을 만들고 상장시키고 엑셀하고 내가 1,000억 정도를 벌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를 보면 대부분 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일론 네. 머스크도 처음에 뭐 어쨌든 뭐 페이팔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페이팔 전에 또 뭐가 자서는 읽었는지 지금 또 까물까물하네. 페이팔을 또 판매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어쨌든 페이팔로 되게 유명했단 말이에요. 네, 페이팔로 돈을 진짜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네. 음,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뭐 테슬라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이렇게 그렇게 또 투자하고 가는데 어쨌든 와, 다 캐피탈을 어느 정도 개인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다음 단계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선수로 그렇게 뛰면 어떨까? 왜냐면 지금 가르치는 일은 약간 제자 이렇게 만드는 일은 지금까지 제가 쭉 하다 보니까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개미들한테 계속 개미 멘토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개미 멘토 이 직업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요즘에 또 생각을 많이 하죠. 아, 진짜요? 언제까지 이걸 할까? 어, 근데 내가 만약 힘들 계속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계속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정체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손을 뚝 떼고 막 잘라내고 이러지 못할 뿐이지. 네, 근데 그런 생각하죠. 왜냐면 내가 시스템 해킹, 제가 얘기했잖아요. 2024년 내가 이걸 발견했다면 앞으로 내가 달라질 거다. 그럼 달라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맨날 예를 들면 개미 그렇죠. 멘토만 하고 있으면 달라지는 실- 그거를 실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저, 그래서 개미 멘토를 조금 개조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아예 완전 예, 내가 아예 그 롤을 아예 원래는 이렇게 제자를 만드는 일에서 아예 내가 직접 그냥 다 상관없이 내가 직접 이기적으로 아예 싸움도 할 줄 알고 내가 아예 그걸 움직인다고 할까? 예, 네, 내가 직접 돈도 더 만들고 왜냐면 이제 내가 지금 여기서 버는 돈은 한계가 딱 있어요. 네. 딱 한계가 있어요. 제일 많이 내가 여기서 내가 제자 만드는 일에서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돈은 100억이에요. 100억. 아, 그래서 맥스가 제일 많이 벌 수 100억이요. 있는 돈은 내 스스로가 100억이에요. 음, 예, 딱 100억. 진짜 대표님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예, 지금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게 기회고 코칭을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받아야 되는 예, 기회로 느꼈으면 좋겠네요. 예. 아, 저도 제가 들으면서 아, 저 대표님은 올해 만난 게 저에겐 행운이다. 확실히 들었습니다. 지금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긴 예, 한데요. 알았어. 아, 말씀드릴까요? 그 아군하고 행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대표님의 지금 말씀해주신 인터뷰 내용만으로도 행운도 있고 아군 중에서도 대표님은 그걸 행운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아군일 때의 마음가짐 자세와 해군일 때의 자세가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두 개가 공통점인지 그리고 대표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떨 때 더 많이 배우고 어떤 걸 좀 더 뭐라 그러지 좋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보다는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에서 성장한 느낌이었을 때 행복을 느끼거든요. 음, 근데 이게 그 기준의 아군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어제 저는요, 내용 중에서. 근데 저에게 아군이라면 제가 투자 잘못해서 빚으로 왔던 거, 그다음에 저희 엄마를 잃은 거, 뭐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 아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랑 그 자세가 또 어떠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엄청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표님 그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좀 듣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든 상황에 있을 때도 잘 붙잡았으면 좋겠고 좋은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뭐 그런 멘토가 있어야 좋으니까 네, 좀 그런 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력 있는 사람보다 저는 요즘에 네. 드는 생각이 나는 행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무슨 자리일까요? 행운? 실력 있는 사람은 과학자예요. 실력 있는 사람 과학자, 네. 예, 예를 들면 측정 가능하게 일을 다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 즉 능력 있는 사람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근데 행운 있는 사람은 진짜 행운 있는 사람은 네. 점프를 쭉쭉 해요. 실력 또,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실력 있는 사람은 저처럼 이 한 네. 분야를 장인 정신으로 갈 수 있어요. 아, 네네. 예, 근데 행운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태어난 것도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넌 아, 미국 네. 국적 받으려면 엄청 또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누군가 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행운스러운 사람이 꼭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행운스러운 게 아니라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네. 행운스러운 사람은 예를 들면 같은 시간을 보내도 네. 거기에서 연결된 동네 네트워크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아, 아까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네네. 포레스트 검프를 영화 봤는데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오래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가치관 이걸 이렇게 오래전 영화인데 이렇게 좋은 영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뭐가 되냐면 한국 사람들 그런 영화 절대 못 만들어. 어, 그게 뭐가 무슨 차이냐면 기술 격차란 말이에요. 그쵸. 예, 기술 격차라고 하는 거는 시작점이 달라요. 미국에서 시작하는 거랑 한국에서 시작하는 거. 어,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의 스티브 잡스 있을 것 같아.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미국을 이민 가지 않고 한국을 이민 왔다면 지금의 일론 머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예. 그 환경이라고 하는 건 네.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거기에서 네트워크 그리고 거기에 문화, 가치관 뭐 이런 것들. 포레스트 검프 같은 영화가 이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 된 영화인데 이 컨셉과 이런 어떤 가치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 예, 그런 환경에 따라 그렇죠, 그렇죠. 다르겠죠. 그래서 행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있어요, 많아요. 네. 근데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실제로 마음은. 네.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건 내 욕망이고 네. 그래서 내가 발버둥을 계속 쳐야 된 건 내가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지금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죠. 아, 예, 근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네. 님 행운하고 악운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네. 네. 저는 행운이 들어올 때 행운 있는 사람은 늘 행운스럽거든요. 어, 근데 행운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음,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저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창의력이라고 할까요? 에너지라고 할까요? 사람 인력이라고 할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돼요. 근데 음. 악운에서 저는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악운. 아, 여기서 배우는 게. 예. 그러니까 아, 악운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보통 악운은 뭐냐면 네. 사업이 정체됐을 때, 사업이 정치 있을 때요. 예, 어, 정체됐어요. 어, 성장이 안 돼. 어, 그리고 돈이 안 될 때, 음, 유혹이 들어온다는 건 행운이에요. 유혹이 아예 없을 때, 어, 지루할 때, 예. 그리고 사람들이 어쨌든 들어오고 들어왔는데 심지어 악재에다가 또 악재가 들어오고 심지어 사람도 또 예를 들면 뭐 로버트 키오사키도 자기가 돈을 어디서 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구한 돈을 자기 파트너가 몰래 자기가 빼갔다 자기 몰래 빼갔다고 해가지고 네. 뭐 어쨌든 그런 파트너십에 대해서 되게
어쨌든 안 좋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사업이 원래 안 되는데 또 그마저 있는 돈마저 또 파트너가 싹 다 그거 빼갔어. 예. 음, 예를 들면 이런 악운이라고 하는 게 있단 그거나, 말이에요. 예. 근데 이때 보통 사람들이 어떤 악운을 만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악운이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 거 제가 지금까지 저도 악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마다 해야 되는 거 내가 딱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 보면 네, 음, 포기하지 않았던 게 어, 저한테는 행운으로 다 바뀌어졌어요. 포기하지 않았다. 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아, 이제는 막 코칭 이 비즈니스 뭐 이게 안 되나 보다. 아, 유튜브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음, 아, 이제는 나도 뭔가 좀 더 있어 보이는 뭔가 해보면 어떨까?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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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이게 어떻게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안 되는 거에서, 안 될 때면요. 안 되는 거 더 많이 터져요. 어, 예. 그냥 안 되는 보다라고 싶을 때는 그게 분위기적으로 다 안 된다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다 똑똑해가지고, 어, 사람. 네, 그러면 그게 더 터지고 나면 그때마다 네, 발버둥을 쳐요. 어, 근데 발버둥 치는데 결국 나를 결국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포기하지 않았던 것들? 그렇죠. 음, 결국 다시 나를 구원해 주는 일은 그 네, 내가 원래 오랫동안 그래도 돈 벌고 내가 오랫동안 거기에 열정을 다 바쳤던 그 본업이에요. 어, 예. 새롭게 바람 네, 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아, 내 본처, 이게 원래 그 가지고 있는 그 낡았던 그런 시스템들이 아무리 네, 내가 막 때려치고 싶고, 아, 그 인간을 이제 못 살아,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 이런 아이템 진짜 당장이라도 바꾸고 싶고, 막 인테리어도 당장 바꾸고 싶고, 집도 빨리 당장 이 동네에서 이사 가고 싶고, 뭐 당장 차라도 바꾸고 싶고, 당장 원래 그 낡은 것을 벗어나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걸 좀 더 오래 버티면요. 거기에서 아, 사실은 벗어난다고 해서 새로운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벗어나면서 똥을 피하다가 똥차에 맞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때 좀 와닿죠, 이제. 네. 그러니까 되게 이것도 종이 한 창 차이 같아요. 맞아, 맞아, 맞나요? 맞아, 그 아군을 그냥 계속 나는 그거를 묵묵히 했을 때 그게 곧 행운으로 오는 거잖아요. 맞아, 아, 맞아. 그래서 악운이 있을 때는 해야 되는 네, 건 다른 거 없고, 지금 제가 아까 피디님한테 얘기했듯이 해야 되는 건 그냥 문화 생활을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네, 느낌을 좋게 해가지고 망상을 한다거나, 네, 느낌을 좋게 하고 기분 좋게 한다거나 네, 아니면 반신목욕을 한다거나 음, 아니면 그냥 잔다거나 음, 그 돈이 뭐 마이너스 되고 굴러가더라도 뭐 아니면 그 인간이 뭐 어떻게 해봐도 뭐 살인 나를 죽이겠어요? 음, 돈이 막 다 망하고 막 내 회사 법인회사 다 날라가고 막뭐 신용불량 되더라도 뭐 이미 그렇게 똥 싼 거 어떡해? 예. 그럴 때는 한 잠 또 자고 또 계속 묵묵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마치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종교의 집단에 내가 아예 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1, 2년 낭비하는 것처럼 네, 낭비하면 또 시간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쓰려고 해가지고 네가 그래 잘 됐냐 이거야. 아, 그거는 또 하나의 회의주의 형태죠. 어, 그래서 악운이 왔을 때 네, 예, 그래서 이때는 진보가 나빠요. 오히려 악운이 하지 좀 말라. 보수적으로 돼야 돼. 아, 오히려 진보적으로 뭔가 로맨스를 바람 핀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국가로 이민 가려고 막 그렇게 한다거나 뭐 새로운 시도는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네,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악운이 거기까지 펼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악운이 너무 이제 펼쳐져 가지고 네,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음, 그러니까
이런 신뢰가 잃었으면 그 신뢰를 잃은 거를 다시 커버를 못 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네. 되면 내 인생이 망가져 버려. 어, 그냥 악운이 왔을 때 사실 그 악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빅딜이 아니에요. 아, 이게 빗질이 아니다. 일론 머스크도 악운이 분명 왔을 거예요. 근데 네. 일론 머스크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음, 와, 그러니까 빗질이 아니니까 우리 계속 할 거를 해가면서 이겨내는. 예. 아, 네. 그게 자세가 아닐까요?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태도가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열매를 안 치고, 그리고 나서 좋은 사람을 찾고, 그리고 나서 뭐 좋은 돈도 만지고, 그리고 나서 뭔가 좋은 일들을 해 나가고, 그 위에 사실 그 중량 무게를 들어야 되지. 자세가 잘못된 상황에서 자꾸 도피하거나, 자세가 에너지가 없는 상태거나, 자세가 좀 어디가 빨대 꽂는 생각을 한다거나, 자세가 뭔가 조금만 힘들면, 엄살 피우고, 그 문제점을 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저는 제일 요즘에 제일 짜증나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이냐면, 네. 내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네. 내가 누군가가 뭐 예의를 넘는 어떤 행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네. 주의하지 않게 그냥 어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실수한 게 오늘 나한테 지금 뭔가 발생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네. 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실수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어, 그럼 나는 뭐가 되지? 막 이렇게 어떤 감정이 안 좋아, 어쨌든. 네. 그게 내 옆에 뭐 측근 뭐 내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든 뭐 어떻게 하는 사람이든 그 기분이 안 좋잖아 예를 들면 네. 그 기분이 안 좋은 거를 거기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더 나은 창의적인 방법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기분 안 좋은 게 꼭 안 좋은 거 말고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음, 어떤 의미지? 이렇게 생각을 성인처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그대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또 그거를 아, 이렇게 던져줘요. 그리고 던져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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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옮기고 옮기고 하고 내 귀에까지 들어와요. 예를 들면. 네. 내 귀까지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마치 내가 경험한 느낌이에요. 내가 그런 똥을 내가 묻은 느낌이에요. 내가 그 당사자야. 예를 들면. 계속 귀에 들어오다고 들여다 보면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일이다 보면 내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네. 내 귀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본능적인 반응은 왜 저렇게 했지? 그 사람처럼 반응해요. 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씨발 왜 이걸 내 귀까지 들어오게 만들지? 어, 왜 그죠. 왜 그 사람 선에서 해가지고 이 사람 귀 연결되고 연결 왜 이 시간을 이렇게 그 별거 아닌 거를 내까지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지? 나도 내 인생의 문제와 이런 어떤 거래를 하고 뭐그 딜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나도 머리통이 아파 죽겠는데 그 사람의 문제까지 내 귀에 들어와. 어, 이런 시발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많죠. 와, 그쵸. 그러니까 지도 모르고 짓는 거야. 지도 그죠. 모르고 그 똥을 다 읊어져가지고 심지어 내 귀까지 들어오는 거야. 음, 그러면 야 열받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이 음, 관점이 없었을 때는 열받지 뭐 않았어요. 열받지 않는 네. 게 문제예요 오히려. 좀비 거죠. 아, 음, 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거든.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어떤 나도 한국에서 무시당할 수도 있고 아니, 네. 나도 처음에 돈 못 벌었을 때라든가 뭐 어쨌든 다양한 어떤 문제것들이 생기면 나는 그걸 묵묵히 그거를 가져가면서 어쨌든 창의력 있고 낙관주의로 뭔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어쨌든 해가지고 묵묵히 내가 지금 14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난 그 일일이 문제가 생길 때 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안 전화하거나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수다를 떨지 않아요. 난. 어, 근데 누군가는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이제 습관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코칭하면서 그걸 할 수 있어. 네. 근데 내가 코칭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적당한 페이를 받으니까 어느 정도 그 똥물이 튀어도 내가 잘 해줄 수 음, 있어. 근데 내가 음, 코칭을 안 받고 심지어 그 사람의 가족이거나 그 사람의 측근이랑 이유로 연결되고 연결하고 가지고 또 내 귀로 또 흘러 들어오는 부분에서 내가 고민 때로는 이제는 때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 들으면 열받는 음, 그쵸. 이게 남의 왜 시각을 저렇게 네. 성인처럼 생각을 안 하고
나보다도 나이가 저렇게 많이 처먹은 주제에 왜 아직도 저렇게 대가리가 안 도나? 왜 저렇게 성인처럼 음, 맨날 그렇게 민감하게 그 1차원적으로 반응하지? 음, 이제 맞아요. 열받는 거예요. 음, 분노가 올라오고. 그래서 때로는, 루저 같은 사람, 왜 저렇게 계속 저런 식으로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을,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면, 왜 내가 이렇게 변동성이 지금 막 열받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이걸 내가 또 열받으니까, 갑자기 내가 또 크게 음, 생각하는 것들이 또 자극적으로 뭘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음, 그쪽으로 이제 상상력을 다른 쪽으로 펼쳐요. 예, 여기에 원래 생각하면 그 사람이 밉잖아요. 그 말을 퍼뜨린 사람한테. 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분노하게는 만들었는데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또 어때요? 다른 쪽으로 큰 생각으로 상상을 저쪽으로 펼치면서 나는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이것도 컨텐츠가 되고 마케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내가 고착되고 빠져 있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와, 제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AI 같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 아, 같죠. 제가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생각하는.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오히려 제 코칭하면서 제가 별명이 AI였어요. 대표님은 뭘 와, 얘기하면 사람 같지 않고 AI 같다고 표현하. 그게 언제라고요? 그거는 2019년도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와, 그렇게 되기까지 많이 노력을 하셨겠죠, 진짜. 그렇죠. 네. 노력보다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아, 게으르게 문제 그런가요? 해결하는 방식이 창의력이 없으면 절대 게으른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아, 게으를 수도 있는데 그게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유일한 명분은 창의적으로 효율적으로 아니죠. 돈을 벌고 일을 해결해야 돼요. 아, 제갈량 알죠? 제갈량. 제가, 네. 제갈량 같은 사람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어, 제갈량은 노력형이 아니에요. 음, 창의력형이에요. 전략가예요, 창의력이요. 전략가. 아, 또 그거에 빠졌네요. 맞아, 창의력. 전략가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전략인데, 이게 어떤 정보인지를 나는 나한테 이런 심리를 느끼게 했던 게 어떤 정보인지를 내가 스스로 쏙쏙쏙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의 시스템이 있죠. 아, 아, 제 가까이 계신 대표님하고만 계속 연락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서 엄청난 그 차이가 엄청 느껴져요. 저와 자꾸 박스 밖에서 네. 자그만 거에 고민하고 있는 음. 저. 아, 오늘도 진짜 얻어맞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막 작게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진짜 별거 아니네. 막 이런 내용 중에서 다 해결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너무 이상하니까 때론 뭐 예를 들면 여친하고 싸웠어요. 네. 싸운데 내가 피치피치 웃고 있어요. 그게 왜 웃는지 알아요? 아, 지금 뭐 싸우고 때문에 있고 그런지 서로 아니까? 감정으로 지금 이미 손에 잡았어요. 웃을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박스 밖에 너무 빨리 나오면 웃게 돼요. 오해는 그럼 되게 많이 그러면 받으시고. 오해를 엄청 받죠. 네. 말 그대로 내가 어, 오히려 사이코패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음,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제가 그래, 지금처럼 생각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걸 전수해주고 제 제자들한테 이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네,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작동한다는 나는 늘 표현하는 걸 14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게 내 직업이라서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네.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들을 계속 빠져 있는 그 감정에 내가 이게 구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내 감정에 빠지는 부분들이 나도 내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주제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빠져나오다 보면 때로는 시스템적으로 지금 우리가 감정으로 지금 충돌돼가지고 그 시스템 안에 갇혀가지고 지금 서로 분노하고 여기서는 지금 서로 다 얼굴을 딱 대밀고 이게 서로 막 침묵도 해야 되고 막 그리고 감정에서 여기서 지금 계속 뚝뚝 치면서 이게 올라가야 지금 파이팅 지금 하는 과정인데 박스 밖에 홀 나와버리면 그 상황이 웃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네. 과거에 우리가 과거 얘기를 하면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네. 싸우는 즉 과정에서 웃으면서 얘기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네. 지금 파이팅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네. 자꾸
박스 밖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감정이, 그러니까, 뭐지?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좀 통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죠?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항상 통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린아이들, 저희 아이들 막 싸웠을 때 별 문제 네, 아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맞아요. 딱 그거죠. 예를 들면 방금도 포레스트 검프를 보는데 이제 이렇게 눈물 흘려요. 예를 들면 부부가 네, 둘이 같이 보는데 그러면 네. 눈물 흘리는데 내가 눈물 흘리고 싶지 않다 하면 그러면 다른 멈춰요. 사람하고 뭔가 이게 그 제 와이프한테 오히려 그거를 비중을 두면서 네. 오히려 이렇게 하면 내가 눈물 흘리는 남자로서 눈물 흘리는 걸 멈출 수도 있는. 어,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어, 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감정을 느끼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걸 뭐라고 하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뭔가 연습했던 게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통제하는, 네, 감정을 통제하는 것. 통제하는, 네, 통제하는 것들. 근데 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다 통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제가 얘기했죠. 제 삼촌하고 벽돌 주고 막 싸우기도 하고. 지금도 한국 국적이었으면 이미 내가 페트쇼도 여러 번 갔다 왔을 것 같아. 근데 외국 그렇죠. 사람이기 그런, 때문에 내가 추방당할까 봐 뭔가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그러지 못했을 뿐이지 통제 안 되는 감정도 많아요, 저도. 네, 네. 그렇죠. 요즘에는 이게, 특히 통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의 그 시시콜콜 그 선에서 네. 할 수 있는 거를 내 귀까지 들어오는 거는 통제가 안 돼. 요즘에. 이제는 제 와이프한테도 막 뭐라 해요. 막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거나 막 하면 그리고 어. 그런 사람하고 소통하지 말라고 막 차단하고 막 그러고 차단해라. 대표님, 저도 요즘에 만약에 사람들이 뭐 콜을 하다가 안 된다거나 변명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자기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변명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레벨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레벨 레벨이. 달라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거나.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수고했어요.